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7가지 팁. 그 첫 번째 팁은요, 두 번째 팁입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네 번째 팁입니다. 바로 골든 아워를 활용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맑은 날이라고 가정을 할 때 영상을 촬영하기에 가장 찍기가 좋은 시간대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대낮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해질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각각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대낮에는 태양이 위쪽에서 직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쫙 내리쬐잖아요. 그래서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하얀색으로 쫙 이렇게 노출로 날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진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짧게 가져가면은 셔터 스피드를 예를 들어서 한 500분의 1이나 1000분의 1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빛을 조절하면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영상이라고 하면은 특정 셔터 스피드 뭐 48분의 1이나 50분의 1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되게 찍기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을 때는 아침에가 이제 동이 틀 때나, 그리고 이제 골든 아워, 해질녘이죠. 그때 이제 해 지기 직전에 찍으면 붉은색의 자연광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아주 최적의 촬영 조건을 갖추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상 어쩔 수 없이 한 대낮에 찍어야 한다면 ND 필터가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광고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ND 필터는 사셔야 돼요. 네, 영상을 찍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대낮에 찍으신다고 하면은 건물에 들어가신다거나 큰 나무나 이제 숲속에서 나뭇잎이 가려질 때 그때 촬영을 하면은 이제 빛이 적절하게 분산이 되겠죠. 대낮에는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 해가 뜰 때나 해가 지기 직전에 찍으면 좋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시네마틱 영상 장인들의 영상을 많이 시청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네마틱이라는 영상 장르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유 혹은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도 샘콜더라든지 벤티케이 또는 일본의 오카 유스키 같은 유명한 필름 메이커들의 영상을 보고 이제 그들을 동경하게 되면서 시네마틱 영상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영상을 보고 또 따라해보려는 시도를 했던 결과가 지금의 제 촬영이나 편집 실력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상 제작자, 시네마틱 필름 메이커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또는 필름 메이커들의 영상을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비메오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도 자주 찾아보고 매일매일 보면서 어떤 효과들이 업데이트되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는 어떻게 했지? 또 저런 효과는 어떻게 했지? 하면서 하는 호기심에 유튜브에서 그런 효과들을 찾아보고 야매로라도 그 효과들을 따라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순간 제 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트랜지션이라든지 스토리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발전시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시네마틱 필름 메이커들 한 3-4명 정도만 롤모델로 해서 매일매일 영상을 체크하시고 안 보셨던 거 있으면 정주행을 하시면서 그들만의 연출 기법들을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 유튜브의 추천 채널 목록에 제가 좋아하는 필름 메이커들을 쫙 이렇게 정렬해놨는데 그분들의 영상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시네마스코프를 이용해보자 입니다. 여러분, 시네마스코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TV나 유튜브의 경우 16:9나 그리고 옛날 TV 같은 경우에는 4:3의 화면 비율로 맞추어져 있는데요. 영화관에서는 조금 이제 화면비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가로로 이렇게 길게 된 듯한 느낌이죠. 영화관에서는 21:9의 화면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영상이 조금 더 영화 느낌처럼 또는 시네마틱처럼 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런 21:9의 화면비를 채택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퀀스 설정을 아예 21:9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16:9의 화면비에서 위아래를 블랙바를 추가해서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전자,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PC, 즉 컴퓨터로 보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저의 영상이 화면 비율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시네마틱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모바일로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면 핸드폰을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블랙바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이 방법이 더 좋고요. 간단하게 하면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퀀스 설정을 할 때 4K로 설정을 하시고 하면 이제 해상도가 4096 픽셀이나 3840 픽셀이 되실 텐데요. 세로로 설정을 하시면 원래는 16대 9라면 2160 픽셀이 되는데 이 세로 설정을 대략적으로 1665로 설정을 하시면 21대 9의 화면비로 영상이 송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FHD 즉 1080 픽셀로 영상을 주로 출력을 하신다면 가로 비율은 1920 픽셀 그대로 하시고 세로는 1018 픽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16대 9의 화면비에서 위아래 상단을 조절해주는 블랙바를 추가해주는 건데요. 이건 제가 설명란에다가 제가 만든 파일을 공유를 해드리니까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건 화면 크기의 비율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퀀스 설정을 조절하는 방법과 16대 9에서 블랙바를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 21대 9의 화면비의 영상은 유튜브에서는 영상 후반에 추가할 수 있는 구독 버튼이라든지 재생할 수 있는 목록이라든지 아직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까지 유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자본주의 팁입니다. 솔직히 사진은 요즘 워낙 카메라가 다 잘 나오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기기는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영상의 경우에는 4K는 뭐 말할 것도 없고 6K, 8K, 뭐 12K까지도 나오는 카메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 측면에서도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색 영역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표현되냐 이 척도인 비트율도 10비트라든지 12비트라든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그마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요. 그래서 사실 장비만 좋은 상태에서 카메라 딱 삼각대만 놓고 그냥 아이폰이랑 일반 미러리스 시네마 카메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무조건 날 수밖에 없어요. 센서 사이즈의 크기도 엄청 차이가 나고요. 시네마틱 영상을 잘 찍게 위한 카메라를 고르는 기준은요, FHD 이상의 해상도 4K면 더 좋고요. 그리고 프레임 수는 60프레임 이상을 지원하는 카메라가 좋습니다. 그 카메라를 구매하셔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점차 자신의 실력에 맞는 기기를 바꿔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좋은 편집 장비와 촬영 장비들이 있으면은 뭐 4K나 뭐 8K부터 시작하는 카메라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색감 공부라든지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겠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폰으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폰과 카메라는 UI 자체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폰이 빛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장 알맞게 오토 모드로 된 카메라로 되어 있다면 미러리스나 시네마 카메라는 모든 것을 수동으로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팁이나 두 번째 팁에서도 시네마틱은 불편함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입문용 카메라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것도 정말 수없이 추천드리고 싶은 기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제사정도 다 다르고 그래서 함부로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격대에 따라서는 제가 최신 버전으로 나중에 추천을 드릴 수 있다면 한번 그런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7가지 정도 팁만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안 보시게 되니까 이 영상이 반응이 많이 좋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팁들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람 설정은 무조건 해주셔야 하고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마틱은 돌소가 몰소.